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기약 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부터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상황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느냐? 여당은 할 수 있다면서 한 대행을 향해 후임자를 미리 지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 뒤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추천 임명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해야 된다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민주당의 연쇄 탄핵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동의했습니다.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 문영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한 대행에 요청했습니다. 한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 자리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이 들어갑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공세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 방위성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건 위헌이라고 맞섰는데요. 더 확실하게 막도록 쐐기를 박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고 발의하자마자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보 성향 재판관 퇴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한 대행이 4월 18일 이후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여 윤석열 탄핵 기각을 만들어내고 복귀시키겠다라는 의심이 이제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라며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 김 의원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지명하는 순간 탄핵이죠. 4월 18일 넘어가 버리면 사전에 저희가 다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사전에. 국회법상 일부 개정안은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오늘 발의된 김 의원의 법안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군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논란인 거예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어서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대통령 권한은 맞는데 이걸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고유 권한인지 권한대행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 임명했잖아요, 헌법재판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는 임명장을 받은 헌법재판관 지금까지 3명 있습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었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이선혜 전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습니다. 권한대행이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준 적은 있지만요.
대통령목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 네, 이 사실 얼핏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한 대행이니까.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게 전례도 없고 명확한 법 규정도 없다 보니까요. 가능하다 아니다 엇갈린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사고나 권리 시 국무총리가 우선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권한 행사의 범위는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일단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만 할 수 있어서 재판관 임명처럼 적극적인 결단은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거 황교안 전 총리는 대법원장 지명 이선혜 전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재판관 후임은 정하지 않았거든요. 권한 대행의 월권 논란을 의식했던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또 권한 대행도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더군요. 네,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나누면 가능하다는 건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외교 행위 같은 국가 원수의 권한은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없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제약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권한 대행도 장관 임명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도 지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야당은 법으로 못하게 못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럼 가능한 겁니까? 네, 오늘 민주당이 들고 나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한덕수 대행이 지명 못하게 법으로 못을 받겠다는 건데요. 헌법이 6년으로 정한 헌법재판관 임기를 하위 법률로 연장시키는 내용이라 위헌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좀 되겠군요. 하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번 주 화, 수, 목, 금 매일 본회의를 잡아놨는데요. 이번 주 내에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검토 중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부터 전화 2번, 문자 1번을 한덕수 대행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일절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성준 원내수석은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예고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통과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 언급도 또 나왔습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든 헌법재판관의 탄핵이든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다는 100배가 나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중진 의원도 이젠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면서 내각에 반 정도만 두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도부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생각하는 거와 행동을 해서 결정하는 거와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라고 연쇄 탄핵을 하고 싶겠냐며 헌재가 빨리 선고 기일을 잡으면 해결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야당의 몰아치기가 매섭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 이 마은혁 재판관 자동 임명법에 이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안 하면 이 한덕수 권한대행 징역형까지 해석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고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못 박아 놓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헌법 위반 아닌가요? 무식하기는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도대체?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던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라.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후임자가 없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18일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상정돼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마은혁 재판관 자동임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철부지도 할 만한 이 원칙 없고 그야말로 무리한 이러한 행위를 우리 민주당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줄탄핵을 암시한 민주당 의원 등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내란 행위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로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걸 두고는 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막고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민주당을 향해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혐의로 오늘 오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랑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힘은 연쇄 탄핵의 배우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지목했습니다. 김 씨가 누구도 생각 못했던 연쇄 탄핵을 꺼내들어 협박하듯 지령을 내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한 데드라인인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을 할까요? 자,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정작 마 재판관 임명 여부는 국무회의 때나 그전 간담회 때나 논의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내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키며 미국발 통상위기 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면담 요청 거절에 대해서도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통상전쟁 대응과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민생 현안부터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도 소집될 전망이지만 여기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제단체와 여권의 반발이 큰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에서 언급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한 권한대행이 나설 거라는 관측입니다. 마은혁 후보자와 두 재판관의 후임 임명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이지만 민주당이 법안이며 뭐며 다 쏟아내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안들 다 쏟아내고 있고요. 온갖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죠. 그러려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이 세 명을 지켜야 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끝까지 있어야 하고요.
확실한 파면 카드라고 보는 마은혁 후보자는 빨리 들어와야 하죠. 탄핵 가능한 6대2가 불확실하니까 무조건 이 3명을 지키고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쏟아내는 법안들 내용이 참 복잡해요. 네, 이제 얼핏 보면 좀 헷갈리실 텐데 내용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재판관 3명 지키기입니다. 재판관 임기 연장법, 후임 임명 안 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계속 지킬 수 있는 법이죠.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법, 마은혁 후보자 넣는 법입니다. 재판관 임명 지연하면 징역형을 받는 법,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는 한덕수 권한대행 압박법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시 지정할 것을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모든 행보가 깔때기처럼 문영배, 이미선, 마은혁 이 3명으로 모이죠. 지금 국무위원 줄탄핵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당내에서 그것도 이 3명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명을 지키는데 유일한 걸림돌인 바로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안들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요.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죠. 그걸 뚫는 방법, 거부권 행사 안 할 권한대행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권한대행을 찾을 때까지 국무위원들 연쇄 탄핵하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이 부담도 상당할 텐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진짜? 네, 부담 큰 거 잘 알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돌아오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원내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한덕수, 최상목 같겠냐고 하더라고요. 줄탄핵 시키다 보면 누군가는 임명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일말의 기대를 걷고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대행 탄핵하려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데만 한 명당 최소 이틀이 걸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협조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탄핵한다 해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18일 전에 거부권 행사 안 하는 대행이 나오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두 사람 콕 집어서 압박했죠. 이번 주 금요일쯤 두 사람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여론 역풍이 부담이고요. 그걸 감수하고 줄탄핵한다고 해서 문영배, 이미선, 마은혁 이 3사람 지킨다고 장담도 못합니다. 결국 헌재를 향해 빨리 선고기일 정해라. 안 그러면 우리 연쇄 탄핵까지 갈 수 있다. 헌재 압박용으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재차 말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그 어떤 역풍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문영배, 이미선, 마은혁 재판관 3명을 지키고 넣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열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빨리 선고하라고 압박하는데 재판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이 평의 시간은 오히려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검토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 원래 오후까지 평의가 이어질 걸로 알려졌지만 평의는 오전 중에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선고일을 잡지 못한 채로 평의를 마친 겁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마친 지 34일째가 되도록 선고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헌법재판관들이 함께 평의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6일 평의는 30분 만에 끝났고 27일에는 예정된 평의가 취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28일 평의도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고일을 밝히지 못하는 걸 감안하면 토론을 해도 좁혀지지 않는 견해 차이만 확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오늘로 사건 접수 107일째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91일 만에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장 심리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사건 접수 180일 안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여야 모두 직무유기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재판관들 형사처벌감이라고, 야당은 대통령 복귀하면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요. 국회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 여야 모두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재가 선고를 고의적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며 직무유기는 물론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직이라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죄에 해당되기에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할 만큼 중대한 반국가 범죄입니다. 헌재가 민주당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선고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리저리 날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헌재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여야 할 것 없이 선고 지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대상은 되죠? 재판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네네 최선 다하셔야 되는데 이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토해낼 거예요? 보상할 거예요? 우려. 해업 아니에요?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일부러 안 잡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헌재 사무처장은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은 급기야 재판관이나 후보자 개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측과 가깝다고 예상되는 재판관,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표적 삼아 공격하는 겁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자 마 후보자 개인을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진작 물러났어야 됩니다. 편향적인 반체제 인사라며 마 후보자의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인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들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우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정영식 재판관께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유리한 구도를 확보하기 위한 여야의 공세가 재판관 개인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네, 미얀마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공식 사망자 수만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구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탓에 구조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현재 미얀마에 10년 넘게 거주 중인 우리 교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전해 듣겠습니다. 네, 우선 참혹한 상황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강진이 덮쳤던 미얀마 도심 만달레이와 네피도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인적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전기와 그 수도 공급이 현재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통신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보유한 지금 식수 가지고 좀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충전으로 이제 핸드폰 겨우 하고 있고. 네, 만달레이 인근 지역도 피해가 극심한데 지금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구조 작업은 더디고 주민들이 맨손으로 수색에 나서고 있다고요. 만달레이 옆에 사가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다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끊어지고 하나는 폐쇄됐습니다. 구조 인력이랑 장비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거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그쪽에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가족들이 다 이렇게 지금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구조 장비가 없어서 가족들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냥 울부짖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너무 안타깝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병원 앞에도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냥 병원 앞에 의료동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재민들은 무너진 건물 사이에 파라솔을 펼쳐놓고 지낸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이제 갇혀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구조 요청을 하는데 한 2, 3일 되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철근을 두드리면서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피소는 곳곳에 마련돼 있는데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조금 이렇게 혼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순식간에 인근 지역으로 퍼지며 막대한 피해를 남긴 의성 산불은 두 곳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공통점은 사람의 부주의였다는 점인데요. 발화 용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아래 야산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잠시 후 불길이 솟구치더니 가드레일을 넘어 확산됩니다. 고용력이 많이 나더니 갑자기 저제 소나무인데 저걸로 불이 붙었거더라고. 지난 22일 시작된 경북 의성 산불의 두 번째 발화지로 추정되는 안개면입니다. 앞서 50대 성묘객의 실화로 산불이 난 걸로 추정되는 안평면과 13.7km 떨어져 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은 이 두 곳에서 발화돼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으로 확산된 걸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두 번째 발화는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수원 주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탱크 있는데 거기가 내가 물 떠다가 부었단 말이야. 다 껐다고. 그러니까 나도 황당한 기라. 성묘 중에 나뭇가지를 라이터로 태우다 산불이 난 걸로 알려진 첫 번째 발화 지점에선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드론으로 산불이 번진 방향을 조사하고 라이터는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성묘하던 50대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앞으로 산불에 대비해 진화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숲속에 소방도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진화 속도와 피해 면적에서 현격히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5일 산불이 난 울주군 화장산과 대운산. 거의 동시에 산불이 번졌지만 대운산의 주불을 끄는 데 걸린 시간은 화장산의 6배, 피해 면적은 1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결정적 이유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숲속 길, 임도가 꼽힙니다. 이곳 화장산은 정상 인근까지 이렇게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임도가 나 있습니다. 이 임도의 한쪽을 살펴보면 산불로 숲이 완전히 불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의 경우 산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임도가 산불 확산을 막는 방어선 역할도 하는 겁니다. 또 헬기가 철수하는 야간에도 임도로 빠르게 이동해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산불 진화차하고 소방차가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어가지고 산불 확산도 막고. 산림청은 임도가 있을 경우 산불 진화 효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나라는 숲 1헥타르당 임도 길이가 4.1m로 독일,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의성엔 임도가 710m, 안동, 경남 산청에는 임도가 아예 없습니다. 산불의 확산을 조금 지연한다든지 혹은 가능하다면 차단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같이 고려하는. 하지만 임도 설치를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데다 환경단체의 반대도 거세 지지부진한 형편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고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씨가 오늘 처음으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리며 미성년 교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앉은 배우 김수현 씨. 먼저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결국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론 씨가 만 16살일 때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라고 유족 측이 공개한 자료는 가짜라고 했습니다.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이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는 미성년자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김수현 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김세론 씨 유족 등을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세론 씨 유족 측 변호인은 증거를 조작했다는 김수현 씨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맞고소도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안고 대피했는데요.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와 함께 치솟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옆 건물에서 사람들이 불이 난 어린이집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광주 광산구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어린이집 관계자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생 39명과 교사 11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들은 2층 유리창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안고 대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쌤들이 몇 명 들고 놔두고 다시 들어가서 들고 놔두고 다 가고 애들 먼저 보내고 쌤들 확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해당 건물은 어린이집과 인근 병원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 중입니다. 이 불로 인해 4층 건물 외벽과 내부가 불에 탔고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9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지난 주말 프로야구 NC의 홈 구장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던 20대 여성이 오늘 숨졌습니다. 주중 3연전을 무관중으로 치르려던 NC, 결국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이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커다란 알루미늄 구조물이 보입니다. 야구 경기가 한창이던 지난 29일 오후 창원 NC파크 3루 측 외벽 창문에 달린 구조물이 추락했습니다. 여성분이 한 분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고 머리 쪽에서 과다 출혈이 급하게 압박봉대로 지혈을 시켜가지고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던 20대 여성 A씨는 사고 이틀 만인 오늘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친동생 10대 B씨는 쇄골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관중 1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물은 17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무게만 60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NC 구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야구장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입니다. 구단 측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를 했던 업체 측하고 다 전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KBO는 어제 창원 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를 취소한 뒤 3연전은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관중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내일 5개 구장 모든 경기를 희생자 추모 차원에서 취소하고 뒤늦게 정정했습니다. 또 이번 주 창원 NC파크에서 열리는 3연전 경기를 모두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 우리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덮치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특히 2차 전지가 공매도에 타깃이 됐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공매도. 약 5년 만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넘어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 관세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2달 만에 코스피 2,5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도 670선 초반까지 급락했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들의 투매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차 전지 등 일부 종목은 공매도 재개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5에서 7% 넘게 빠졌고 한때 황제주로 불렸던 에코프로는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당장 실적 반등을 내기 어렵다는 평가 속에 관세 이슈까지 반영된 탓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포 장세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 하락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세와 정치적 불안 등 대내외 불안 요소들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로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4천억 원 규모의 보유 지분을 새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번 증여로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새 아들에게 본인의 한화 지분 11.32%를 증여했습니다. 김 회장이 새 아들에게 증여하는 금액만 3,829억여 원,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가장 많은 1,641억 원을, 차남 김동원 사장,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각각 1,094억 원을 받습니다. 한화는 한화그룹 전반을 지배하는 지주사격 회사로 이번 증여를 통해 새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습니다. 한화그룹 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표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도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담도 상당합니다. 삼형제가 내야 할 증여세는 모두 합쳐 2,218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현재 한화그룹 삼형제는 각자 사업 영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과 조선 부문을, 차남은 금융을 맡고 있고 삼남은 기존 유통업에서 반도체와 로봇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합의를 미루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화가 난다며 더 늦어지면 러시아 원유에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여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어제 미 MBC 방송 인터뷰에서 종전 합의 불발 상황을 가정한 뒤 만약 내가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5%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한 겁니다. 미국이 4월 20일을 목표로 양측의 휴전 협상을 이끌고 있지만 러시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드론 공습을 하는 등 휴전과 반대의 길을 걷자 원유 관세 카드를 꺼냈다는 겁니다. Some of the things that were said over the last day or two having to do with Zelensky, because when he considers Zelensky not credible, he's supposed to be making a deal with him.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믿지 못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광물 협정 체결에 더딘 우크라이나도 압박했습니다. He's trying to back out of the rare earth deal, and if he does that, he's got some problems, big problems.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휴전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의전에 쓰이는 방탄 리무진이 폭발했습니다. 푸틴 암살 시도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주차된 검은색 차에 시뻘건 불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꺼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고 나서야 진화됐습니다. 현지시가 그제 러시아 크렘린궁 인근 연방보안국 청사 앞에 주차된 리무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고차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의전에 사용되는 아우르스 세나트였습니다. 지난해 푸틴이 러시아를 방문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준 것과 같은 차종입니다. 각종 방탄 기능을 갖춰 무게가 7톤이 넘는 5억짜리 특수 차량인데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푸틴을 향한 암살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해당 차량이 크렘린궁 국유재산 관리부 소유로 추정된다며 사고 이후 푸틴이 자신의 경비원들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전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의 죽음에 대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Він помре скоро, це факт, і все закінчиться. 일각에서는 이번 테러가 우크라이나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크렘린궁은 이번 화재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프로야구 구단들이 앞다퉈 만든 멤버십 때문에 팬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예매 우선권을 주는 건데 가입비가 비싼 건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야구장은 연일 팬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티켓팅 전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표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야구 팬들,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이미 없었어요. 근데 선선 예매까지 생겨버려서 다 양도를 받고 일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선선 예매란 구단별 멤버십 제도를 칭하는 말입니다. 연회비를 내면 기념품이나 전용 공간 이용 자격 등을 주는데 핵심은 예매 우선권입니다. 예매 가능 시간을 1시간 단위로 나눠 회원 등급에 따라 순서대로 표를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개막전이 그냥 선예매로 매진이 됐어요. 제가 안 샀으면 보러 갈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좋은 자리는 저는 선예매 했는데도 실패한 적이 있긴 해요. 회원들이 먼저 표를 사고 일반 팬들은 남은 표를 사는 구조라 표 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선예매가 아니면 들어오기 쉽지 않고요. 좋은 자리를 고를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모든 구단이 멤버십 제도를 만들었는데 많게는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멤버십에 가입하는 야구 팬들이 많습니다. 일반 예매인 사람들은 좌석이 없으니까 그 안표상들의 표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루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야구를 보러 가려면은 시즌권을 사든 안표를 사든 이제는 돈을 더 써야 되는 세상이 오게 돼버린 거죠. 회원 아이디를 빌려주거나 대리 예매를 해주고 대가로 돈을 챙기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구단 측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팬 충성도를 높이는 차원이라며 아이디 대여나 안표 판매 등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을 위한 혜택이라는 건데 정작 팬들은 아쉽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풀러 직관을 가는 건데 직관을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게 약간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야구라는 취미가 이제 돈이 많아야만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돼버린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일본 전역이 오타니의 인기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타니 한 명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세계를 가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LA 다저스 소속 오타니 쇼헤이가 출전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도쿄 개막전. 이곳은 도쿄돔 그라운드인데요.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오타니를 응원하는 관중들로 이 관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珍しく緊張してるなという感じは1打席目はあったので 그의 인기는 신드롬급이 돼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大谷ってどういう存在なんですか？もう日本を象徴する、もちろんその人柄もそうですし、選手としてもですし、本当に素晴らしい方だと思います。日本中大谷って感じなんですけど。それはね、かっこいいです。 인기를 반영하듯 도쿄에선 LA 다저스 체험전이 처음 열렸습니다. 40홈런 40도루 달성 당시 베이스, 실제 착용한 유니폼 등 오타니 관련 전시 코너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도쿄 번화가 시부야역입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오타니가 모델인 광고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길거리 어디서든 오타니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楽しくて好きなことってずっと続けられますよね。僕にとってそれが野球でした。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침구, 은행, 보안업체, 교육업체 등 20건 넘는 기업 광고를 오타니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구 외기를 통해 쌓은 근면성실한 이미지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이룬 성공 신화가 일본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神様のような存在ですよ今。アメリカでアメリカ人を相手に要するに真正面から、がっぷり四つでぶつかって、そしてそのナンバーワンの選手になってるっていうのは日本人にとってこれ以上誇らしいことはないですよ。 오타니 한 명이 만든 경제 효과는 우리 돈 약 1조 1,5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조치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재판을 포함해 4번 연속 증언하러 나오지 않은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추가로 냈습니다. 여러 재판들로 의정활동이 방해받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리할 긴급 현안이 많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원칙대로 이 대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앞선 불출석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다음 증인신문 날짜인 다음 달 7일 이 대표 출석 여부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를 강제 구인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증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 주장과 다른 증언을 하면 또 위증죄로 기소할 것이라며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오락가락한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영남권을 강타한 산불에 여당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새 3.7%포인트 오르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이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대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대구 경북 민심이 요동쳤습니다. 일주일 새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은 12.3%포인트나 떨어졌고 민주당 서울 지지율은 10.4%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11.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둘러싸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에서 서울 민심이 또 정부의 산불 대응에 실망한 대구 경북 민심이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국정 공백이 길어진다는 건 결국은 여당한테 악재잖아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잘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이 결국 정부 여당한테 있을 테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며 50%에 육박했습니다. 지난주 2심 무죄 선고가 호재였다는 분석 속에 여권 주자들 중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일하게 10%대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 충돌을 막기 위해 강원도나 충청 지역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이 서울 숙소에서 그들이 숙박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당일치기로 서울을 오간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최재원 기자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주변을 지키는 경찰 기동대원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하는 경찰관들로 강원경찰청 소속입니다. 이렇게 서울 주요 거점 경비에 투입되는 지방경찰청 기동대는 평일은 20개에서 30개, 주말은 40개에서 50개에 이릅니다. 많을 때는 지방기동대원 3,000명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연속 근무일 때는 모텔 등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오늘부터는 당일치기로 서울을 오가게 됐습니다. 모텔 등에서 지내는 불편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침대가 2인실로 있어야 되는데 침대가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새 근무 체계는 서울에서 근무를 마치면 버스를 타고 소속 지역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교대 시간을 맞추려면 새벽이나 심야 상경도 불가피합니다. 4시간 맞추려면 일찍 새벽 5시부터 9시, 9시. 여비 예산 조기 소진 영향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경찰 여비 예산 17억 7,480만 원 중 80% 가까이를 석 달 만에 숙박비로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지면서 지역 기동대원의 고충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오늘이 정부가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입니다.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일부 학교는 집단 휴학 1년 만에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특유의 활기를 되찾았을까요? 강태현 기자입니다. 의대생 전원이 등록을 마친 가톨릭대 의대입니다. 예정대로 오늘 개강했지만 강의동 앞은 한산하고 건물 안 교실들도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개강은 했지만 당분간 비대면 수업과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관계자는 한 주 정도는 출석 체크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만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수업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복귀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대의 등록이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서울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와 충북대와 충남대, 부산대 등 거점 국립대까지 절반 가까운 곳에서 학생 전원이 복귀했습니다. 관건은 수업 참여율입니다.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식의 투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도 복귀율이 아닌 수업 참여율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2-3주간 살펴본 뒤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할지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5대3 데드락에 걸렸다고요? 네, 데드락, 이 교착 상황을 뜻하죠.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미루는 이유, 탄핵 인용은 될 수 없는 숫자 5대3, 즉 교착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헌재가 5대3의 데드락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동의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라고. 지금 5대3 소리도 나오고 어떤 특정한 재판관은 기각, 각하한다. 그분은 제2의 이완용입니다. 5대3이면 기각이거든요. 최소 6명 인용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야당도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선고에 힌트가 있다는데요. 재판관 중 유일하게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정질서 수호에 위기가 왔다. 재판관 1명이 부족해서 대통령 탄핵이 무산될 위기란 걸 암시했다는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제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을 콕 집어 배신 말라고 한 것도 5대3 교착설을 염두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사실 여권도 5대3으로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5대3 교착설은 그동안 여권에서 주로 했던 거죠. 이 기각 자신감일까요? 주말 지나면서 여권에선 빨리 선고하라는 헌재 압박이 거세졌는데요. 사실 결과는 알 수 없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내부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카더라 통신이 지금 사실상 다 단절이 되거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내통 맞지? 누구 와요? 네, 21세기에 때 아닌 내통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야가 서로 헌재와 내통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내통의 상대로 국민의힘 이 의원을 지목하더라고요.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윤상현이 정확히 알아요? 이미 헌재에서는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합니다. 윤상현 내통하고 있다.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윤스트라 다무스 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네, 윤 의원이 구체적으로 선고일까지 언급하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4월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4월 11일에 선고한다라고.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진짜 한번 지켜보죠. 자, 그럼 여당은 민주당 누구를 내통자로 의심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우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헌재의 내부 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문영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입니까? 확실한 정보는 없고 이 여야 모두 불안한 마음이 내통설로 이어지는 것 같죠. 네, 오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면전에서 디스전을 벌였어요? 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이 추경 합의차 만났지만 서로 면전에서 디스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불러도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추경 협상하러 만나놓고 이게 호칭 두고 신경전만 벌였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름 뒤에 대통령 붙이지 않는다고 권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낸 거죠. 내란범을 옹호하는 데서 먼저 말을 해. 뭐가 내란범이에요? 내란 방화범 아닙니까, 윤석열? 이렇게 내란을 공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한 사람 보고 사과를 먼저 해야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나가서 말하세요. 아니, 그 얘기를 먼저 그만하세요. 국민 세금 적재적소에 쓰도록 머리 맞대고 추경 협상하는 게 원내 지도부 역할이죠. 오늘도 빈손이던데요. 얼른 다시 만나 협상하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따뜻한 서풍류가 불며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했고요. 내일부터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고온건조한 서풍의 대기는 메마르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이 풀리며 대기 정체로 먼지도 쌓입니다. 내일 국외 먼지까지 유입돼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합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서울 5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서울 17도, 춘천은 18도가 될 텐데요. 큰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웨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